자, 물권의 효력입니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얘기는 타인의 간섭 없이 혼자 지배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적으로 갖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하는 동안 타인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어떤 물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에 지배관계를 형성시켰는데 을이 등장했대요. 자, 이 을이 물권자일 수도 있고 채권자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을이 물권자다라고 하면요, 을도 자기가 배타적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죠. 만약에 을이 물권자가 아니고 단순한 채권자다, 그럼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상대권이고, 물권은 대외적으로 권리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는 거죠. 물권은 누구 권리입니다라고 표시가 딱 돼 있죠. 근데 채권은요, 조용히 제가 빚이 많을 것 같아요, 채무가 많을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을 것 같아요. 벌써 애 궁색해 보이죠? 그렇죠? 재산보다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빚은 다 내 거고 재산은 다 그분 거죠. 우리 집은 굉장히 편해요. 모든 게 다. 빚은 네가 갚아라. 네. 재산은 내 거 한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럼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빚이 많은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위에 있는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등기가 되기 때문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물건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건과 물건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갑이 먼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럼 그 지배관계가 종료되거나 지배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을이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과 물건이 서로 충돌할 때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뭘 우선시해요? 물건을 우선시하는데, 그 이유는 물건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중에서도 공시가 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된 채권, 또는 주임법이나 상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채권들이 있거든요.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니까 그 경우에는 또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채권들도 예외적으로 있더라.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돼요. 더 깊이 몰라도 되고, 1월 과정에서 이건 나머지는 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물권과 채권을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정립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깡다구로 막 암기시켜봐야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건, 물권은 공시제도가 있고 채권은 공시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권은 대외적으로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아주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을 우선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시겠죠? 다만 채권도 특정한 경우에는 물권과 대등한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채권들 있죠. 이거 없으면 죽는 정도 돼요. 그런 정도의 채권이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아시고,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한다? 순위,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얘네들은 서로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이 지배가 끝날 때까지, 만족이 될 때까지 여기는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였죠.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시험에 늘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물권은요, 이 물권적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배타적 지배가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면 배타적 지배를 더 이상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배타적 지배권이 있는데 가져갔는데 돌려달라고 못한대요. 그럼 뭐가 배타적 지배권이 있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내놔.
그래서 다시 뺏어올 수 있어야 배타적 지배,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거지. 이분이 뺏어가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는 데죠. 그럼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느냐, 세 번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법적으로는 어디에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합니다. 누구에게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 물권의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고 있는 자 또는 현재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얘들에게만, 방해자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만 청구한다. 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적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목반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라고 해서요.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법적인 근거는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죠. 그러면 소유권과 점유권에만 근거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본권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없나요? 거기도 있어요. 있는데 뭐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소유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본권은 다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데,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나와야 돼, 말아야 돼요? 나와야 되죠?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요 예외가 있어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물권적 청구권 3개 중에서 2개만 인정이 돼요. 3개 중에서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기 3개 중에서 이거는 인정 안 되고 2개만 인정이 돼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어요. 뭐 가지고 해결하냐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러고 나온다고요? 저지유 그러고 나와요. 뭐라고요? 저지유 그러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물권적 청구권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거는 요번 과정에서만 그리지 다음 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토지가 있답니다. 갑은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여기다가 담장을 이렇게 지어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대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을도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이에요. 을이죠. 병 소유 토지인데 병도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좀 담장이 약하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건물 이렇게 지어서 살고 있는 거죠. 을의 집이 이렇게 좀 푹 꺼져 있다 보니까 을이 여기다가 TV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TV를 여기다 설치했어요. 안테나, TV 안테나죠. 이 고성능 안테나입니다. 외국 방송도 다 잡혀요. 특히 이제 1시 넘어가면, 새벽 1시 넘어가면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오는 방송도 잡힌대요. 소련 방송이 잡힌다. 뭔가 약간 기대감이 쭉 느껴지는 방송이죠. 새벽 1시 정도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다가 TV를 놓고 봐야 하여튼 이 을이 하여튼 그죠? 여기서 TV를 보고 있어요. 창문 열어놓고 병이 못 자는 거죠. 병은 여기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 갖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밤새 매달려 있습니다.
밤잠 못 자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을이 80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갔대요. 80일간 비우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이때 동작 빠른 병이 어떻게 해요? 이걸 띄워다가 지네 집에 갖다 놨겠죠. 예, 지네 집에 갖다 달았다. 이 안테나를 내가 기필코 사고 말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갑이 돌아온 거죠. 여행 마쳤으면 와야 되겠죠. 왔으면 이거 달라고 해? 아니면 달라고 못 해요? 달라고 하는 거잖아. 뭐라고? 돌려달라고. 돌려줘라고 할 수 있죠. 돌려줘. 이게 뭐야? 저기서 얘기하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자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권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돌려줘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도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청구하는 건 아니죠. 병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나 80일 있다 올 거니까 80일간 네가 잘 좀 갖고 있다가 나에게 돌려줘. 그랬대요. 그래서 병이 가지고 있다 돌려주는데 거기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침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물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좋습니다.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자, 요번에는요, 이 담장이 무너졌대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담장이 어떻게 됐대요? 붕괴가 됐다. 여기 쌓여있대죠? 여기 이렇게 쌓여있답니다. 그럼 을이 병에게 이거 좀 치워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좀 치워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워라라고 하면서 이게 어쩌냐게 낙뢰가 3번 쳤는데 3번 다 여기 맞아갖고 붕괴가 됐다. 그럼 그냥 치워라라고 하겠지만 얘가 하도 매달리면서 금이 갔는데 유지보수 관리도 안 했대요. 그래서 붕괴가 됐다. 그럼 추가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언제나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다만 낙뢰 맞은 건 얘한테 고의 과실 없이 이런 방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렇게 물건을 치워라라고 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내 등기부 띄워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효등기를 갖춰놨다는 거죠. 그럼 무효등기가 있으면 내가 처분행위할 때 좀 제한을 받죠. 방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도 방해 제거 청구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무말청 그래요. 무효등기 뭐라고요? 말소 청구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말랭이 같죠? 근데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면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만 이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게 붕괴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붕괴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붕괴될 염려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수리해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좀 고쳐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을이 갑에게 좀 고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 우리 집 담장이 위험하니까 좀 고쳐라. 그럼 우리가 보통 네? 그리고 가서 고칩니까? 그럼 한국 사람 아니죠? 한국 사람도 한승질 하잖아 전부들. 어떻게 이게 왜 무너져? 이게 발로 한 번씩 찹니다. 발로 차면서 이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하죠. 손에 장을 지지는 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 얇게 잘라가지고 손톱 밑에다가 찔러 넣고 거기다가 기름 발라서 불 붙이는 게 장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지지면 그 대나무 죄질 정도에 따라서 대나무를 손톱 한 마디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2마디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
손톱 밑에 이렇게 해서 살 밑으로.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손톱 2마디까지. 그래서 여성들이 시기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벌을 줬대요. 그렇죠. 요즘은 남성이 시기하면 큰일 나죠. 그랬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손에 장을 지진대. 그럼 나중에 무너지면 진짜 장 지져야 될까요? 너 일로 와라, 손 좀 묶자 그러면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래? 너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럼 고치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또는 뭐야? 또는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라 라고 해서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고치기 싫으면 내비두고 그 대신 나중에 붕괴돼서 나한테 손해가 생기면 나 이걸로 손해배상 받을 거야. 2번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고치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에 담보를 제공해달라. 중요한 건 이건 우어예요. 여기는 and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청구할 수도 있고 하나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해야지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철화가 이게 방해 예방 청구죠? 네, 그래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점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서 별도 규정이 또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점유권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볼게요.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한번 보시면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민법의 규정은 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두고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유치권과 질권에도 준용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자 거기 A는 줄쳐야 됩니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을 한다. 거기까지만 보고 질권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으로 보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보면은 뭐야? 이상한 놈 나와. 그럼 이상한 놈은 저지유야.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어요. 3개 중에 2개만 있지 하나는 없다는 얘기고요.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뭘로 해결한다 그랬어요?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저지유 그래야 되죠. 선생님 손 들면서 저지유 그럼 여러분도 저지유 이렇게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뭐요? 저지유 그럼 뭐야? 저당권 지역권은 뭐가 없고 목반청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뭘로? 저당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성질입니다. 거기 디귿에 한번 볼게요. 니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부정한다. 그래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야. 이게 여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누구만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 물권자. 내가 물권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안 가지고 있대요. 그럼 과거에 물권자였다 그런 얘기죠? 그럼 현재는 물권이 소멸하고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다음 달에 물권을 취득할 사람이야. 미래의 물권자죠?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만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만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나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물권의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 소멸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똑같은 취지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행사요건 오른쪽 페이지에 물권의 침해 내지는 방해 또는 그 염려가 있을 것 그래요. 여기에 기억에 행위자의 고의가시를 유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줄에 보이시죠?
그래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침해 내지는 방해 상태가 발생하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을이 해외 가면서 나 80일 동안 나갔다 올 거니까 뛰어다 봐 그러면서 이제 밤에 야 그 팔뚝 안 굵어지겠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빌려줬대요. 그럼 80일 이후에 돌려줘야 되는데 80일 이후에는 얘가 자진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려주고 있으면 방해 상태가 발생한 거죠. 그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물권의 침해 방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한다. 그것도 줄쳐놓습니다. 여기 보세요. 뭐 맞은 거야 이게 지금? 낙내. 3방 맞았죠? 어쩌면 3방이 다 여기 떨어지냐. 그래서 붕괴가 됐대요.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자, 그거고요. 당사자, 청구권자는 누구요? 현재 물권자. 상대방은요. 현재 침해 방해 및 그 염려가 있는 자. 그렇죠? 염려가 있는 자.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면은 거기서 공부하면 돼요. 자, 거기 실제 행사 모습에 의해 다음 페이지 나오죠? 물권적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그래서요. 거기 물권적 방해 제거 청구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등기 말소 청구 있죠? 그 등기 말소 청구가 뭐야?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말청 이랬죠? 무효 등기 말소 청구인데 자, 이거 행사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그건 1월 달에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그래요.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물권 침해 행위가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발생했고 물권자에게 손해까지 발생하였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있다. 거기 기억 니은 줄쳐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고 요번 달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요 내용들 있잖아요. 요게 머릿속에 안 남아있으면 다음 달부터 살 붙여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요 기본적인 틀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다음 달에 이걸 또 그려? 다음 달에 이거 그림 잊어버려서 못 그려요.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돼?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자에게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저지요. 그리고 저당권 지역권 어떻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고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고 뭘로 해결한다?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해결한다. 그러고 넘어가야지. 여기다가 저지유 쓰고 손 드세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요번 달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해야 돼 막. 자,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이제 실전 문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권의 변동이에요. 물권의 변동은 우리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권리 변동이 뭐예요?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물권의 변동은 뭐냐라고 하는 거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겠죠. 그래.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나 물권의 변동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권리의 변동의 그 권리가 물권으로 바뀌면 물권의 변동이고 채권으로 바뀌면 채권의 변동이고 가족권으로 바뀌면 가족권의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권의 변동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뭔가 원인을 제공해야 되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2가지가 있죠. 뭐요? 법률, 행위. 하나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어디에 다 적혀 있다 그랬죠? 법률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총칙으로 나가면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고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 없는 기타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걸 여기서 뭐 하려고 그대로 하냐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몇 조가 적용이 돼요? 186조가 적용이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될 때는 187조가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물권의 내용이지 물권법의 내용. 그럼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고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에 효력이 발생을 한다고 돼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요.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취득 시에는 어떻게 하고요? 등기 없이 취득을 한다고. 그럼 언제만 등기하라고 돼 있냐면 처분 시에만 등기해야 된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그럼 법률 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배운 거. 법률 행위할 때는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가미되어 있다. 그럼 법률 행위예요. 매매 법률 행위예요? 아니야? 증여는? 뭘 물어보면은 눈치 보지 말고 틀려도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틀리면 내가 뭐가 틀렸구나 그러고 빨리빨리 해야지. 옆 사람 눈치 보고 대답 안 보고 누가 대답 안 해주나? 이러고 눈동자 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증여는 법률 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 행위 맞잖아. 증여도. 그렇죠? 예. 그래요. 소유권 포기 법률 행위죠. 이 법률 행위야.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 포기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나 소유권 포기할래 그랬대요. 그럼 소유권 소멸합니까? 아니잖아. 그럼 뭐까지 해야 돼요?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증여했대. 부동산 너 가져 그랬대요. 그럼 그 사람 부동산 돼요? 아니 뭐 해야 돼?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니까. 매매했대요. 그래요. 내가 돈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네 부동산이다. 그럼 그 사람이 소유자 되냐고.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원인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법률 행위가 아닌 기타 물권 변동, 이건 어떻게?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경매에 의할 때, 경매가 진행이 될 때 강제 집행에 의해서요.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그 경락인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돈 내면. 여러분이 경매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 안 해도 관계없어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여러분께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 안 해요? 왜? 세금이 내 이름으로 안 나오잖아. 등기 안 하면. 감동이 없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세금 다 내 이름으로 나오죠.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하면요. 내 이름으로 세금 안 나와. 그렇죠? 그럼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내 이름으로 세금 연체는 아니잖아요. 넘어가야 되겠다. 괜히 얘기했다. 그래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경락인이 지가 들어가서 살 것 같으면 이전 등기까지 다 해버리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살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을 것 같으면 수리만 해요. 수리만 하고 다시 팔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해요. 나중에 처분할 때만 등기한다고. 이 기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이제 세금이 한 번씩 이렇게 부과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국세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세 같은 건 부과되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부과 안 되잖아요. 세금 연체에도 이 신용에 영향을 미쳐요. 대출 같은 거 못 받아요. 근데 내 이름으로 부과돼? 전소유자 이름으로 부과돼? 전소유자 이름으로 부과돼 버리거든. 이거 등기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꾸준히. 아시겠죠?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소유권 취득은 대금 완납. 돈 내면 돈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여러분 돈 냈는데 소유권 가져가지 마. 그럼 돈 내 안 내? 안 내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국가로부터 사니까 경매야. 그렇죠? 그때도 내가 돈 냈으면 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수용이야, 수용. 자, 수용은 공용징수라고도 해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토지나 건물을 징수하는 걸 수용이다라고 하는데, 이 수용은 협의 수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이다라고 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행정심판에 의해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협의 수용은 매매하고 똑같이 봐요. 재결 수용이다라고 하는 게, 이 재결 수용이 늘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협의 수용이 됐든 재결 수용이 됐든 일단은
공익사업자가 대금을 줬대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국가로부터 살 때 대금 주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수용은 우리 땅을 어떤 사람이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갖고 수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날짜는 언제가 돼야 돼요? 우리한테 대금 주면은 소유권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대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시기다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정지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잖아요. 협의 또는 재결은 지금 있었다는 거야. 그럼 재결하면서 야 당장 돈 줘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용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협의 딱 끝나면 지금부터 협의 끝나면 돈 당장 갖고 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협의하면서 돈은 한 달 있다 줘라, 돈은 일주일 있다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하죠. 재결도 마찬가지거든. 오늘 재결이 있었다, 오늘 협의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돈은 일주일 있다 주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정해요. 일주일 이후로. 그래서 대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시기야. 그럼 대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란 얘기는 대금을 지급해야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한대야 결국은. 대금을 지급한 때 소유자가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돈 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해야지 우리도. 그죠? 예, 좋아요. 아, 한참 걸린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상속이에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등기하지 않아도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버지 부동산을 5명의 자녀가 있다. 그럼 5명의 자녀가 특별한 의사표시 없으면 상속과 동시에 공동으로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과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시. 아시겠죠? 그 다음에 판결이 있어요. 판결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고요. 아유 어려운 말 나온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확인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이거 형성 판결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 딱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판결 확정 시 그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결이 시험에 나오면 이행 판결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는. 이행 판결은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줘요.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고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럼 매수인이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돈 다 받았니? 네. 근데 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냐? 그럼 바빠서요.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럴까?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판결해버리겠죠.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판결하면 어떻게 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원인이 뭐니까? 매매니까.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또 안 해준대요. 그럼 매수인이 그 판결문 가지고 혼자 가서 법원에서 이행해주라고 판결이 있었죠? 혼자 가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건 이행 판결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판결문 가지고 가서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중에서 시험은 이거보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한 문제, 거의 한 문제 나와요. 시험 10번 보면은 한 7번 정도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박스 안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다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갈 때도 있고 4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다음 중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또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래서 2개 집어넣고 아니면 2개, 3개 집어넣고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책으로 갈게요.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해서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물권자 입장에서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의미한다. 줄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말만 안 하면 치고 있구만. 아주 그냥.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뭐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가요. 법률행위에 의할 때 그래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등기해야 되고요. 밑으로 봅니다. 법률 규정이래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인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랬잖아요. 기타는 그냥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대로 하는 게 나아요. 뭐죠? 경수, 상판. 이 잘못 발음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야. 경수, 쌍판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요? 경수, 상판. 기 그러면 기차게 생겼다죠? 네, 그래요. 경수, 상판. 이런 정도야. 이런 것들은 취득은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자, 거기에 원칙에 양쪽 가로 1번 원칙 보이시죠? 거기 두 번째 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 시는 등기를 유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등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등기해야 된다. 자, 그거 이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실게요. 187조의 적용 범위가 나오죠? 상속, 그래. 상속에 찾았어요? 예, 물권 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밑으로 내려왔나요? 물권, 예, 공용징수, 그래요. 그 공용징수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부로 정한 수용기일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요. 판결, 그래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밑에 중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 보이시죠?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거와 같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고 이행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디귿은 별표에 놔야 돼요.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려는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을 뿐 그 등기가 된 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생긴다. 경매, 그래. 경매. 경매는 니은의 두 번째 줄이 있죠. 두 번째 줄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기타 많이 보이죠? 기타. 거기 기타는 기억해 보시면 신축 건물, 그래. 신축했대요. 원시 취득이죠. 뭐야? 이건 그냥 읽으면 안 되죠. 뭐라고 읽어야 돼? 신축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뒤에 법정저당권, 그 뒤에도 법정대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정, 그게 뭐예요? 법률 규정. 거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들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가 됐대요. 또는 해지 조건이 완성이 됐대요. 그러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우리 일월 과정에서 합니다. 리을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용익물권, 그래요. 우리 전세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존속기간 5년으로 했대요. 그 5년이 지나고 나면 전세권 어떡합니까? 소멸하죠. 지상권도 마찬가지겠죠. 예,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 거기 지금 미음, 비읍, 시옷, 요것도 앞에다가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1월이라고 써놓으세요. 1월 과정에서 한다. 자, 그런 정도 보고요. 187조의 예외가 하나 있어요. 187조의 예외는 점유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는 말이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죠. 취득시효에 관련돼서는 245조 1항에 딱 물권 변동의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완성자가 등기 청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187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245조 1항은 그러면 법률 규정이에요, 아니에요? 245조 200조도 법률 규정이고 245조도 법률 규정이잖아요. 245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45조에 뭐라고 부동산 물건이 변동된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이거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근데 법이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등기하라고 정해져 있다고.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변동이 될 때는 취득 시에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245조라고 하는 법률 규정에 뭐라고 돼 있다고? 등기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게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자체에 등기하라고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187조가 유일한 예외다. 그 밑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확인 문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 등기를 유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의사표시 없는 것. 전세권 설정하려면 의사표시 있어야 되죠. 저당권 설정도 의사표시 있어야 되겠죠. 경매 나왔다. 상속 나왔죠. 뭐 나왔어? 신축. 신축도 원시취득이죠. 신축. 그 다음에 매매. 법률행위죠. 매매. 그럼 답이 뭐야? 디귿, 리을, 미음이네. 디귿, 리을, 미음 어디 있나요? 4번에 있네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근데 여기는 지금 6개나 나왔잖아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면 5개. 안 그러면 4개 나온다고. 아시겠죠? 골라낼만 하겠죠?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알아듣고 쉽게 골라낼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집에 가서 복습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물건 변동의 원인이 186조인지 187조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랬어요. 1번에 보세요. 원인행위 실효에 따른 물건의 복귀인데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게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대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은 물건은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되는 거예요. 그럼 전소유자는요 그냥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 없이도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자동 복귀니까 뭐죠? 187조예요. 187조. 그래서 유인설, 무인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인설 거기다가 줄쳐 놓으시고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A를 체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A. 그래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되면 물건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물건 변동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되고 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도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보이시죠? 예, 그거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고요. B는 다음 과정에서 할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게요. 자, 계약이 해제됐대요. 계약이 해제돼서도 원인행위가 실효가 돼버리는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행위 실효하고 똑같이 봐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래요. 해제된 경우 거기 B 봅니다. B. 계약 해제 시 물건행위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래서 해제 시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됐던 물건이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B 챙겨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3자 보호의 문제 요거는 우리 계약법에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물건행위 자체 실효에 의한 물건의 복귀 있죠. 이것도 무슨 뭐 해제에 의해서 실효가 됐든 무효 취소가 됐든 관계없이 이것도 무조건 다 뭐예요? 자동 복귀죠. 그러니까 결국은 몇 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87조. 그래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은 이때는 이전됐던 물건은 등기 없이도 어떻게 한다? 자동 복귀된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요거는 우리 1월 과정에서 한다고 앞에서도 얘기했죠. 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용익물건 자동 소멸해요. 이것도 몇 조요? 187조.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하시면 돼요. 1번.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8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 포기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 안 했는데 막 포기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8번에 부동산 물권의 포기도 물권적 단독행위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 되겠죠?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등기해야 돼요? 말소 등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면 물권 변동과 공시가 나오죠? 이 공시는 여러분들 우리 등기법을 어느 정도 배워줘야 돼요. 등기법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때 하면 돼요.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는 쫙 넘기세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임목등기와 명인방법, 이것도 안 봐도 아무 관계 없고요. 동산물권의 변동 243페이지 있죠? 이것도 아예 안 볼 거야. 넘기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권리자로부터 취득 나오죠? 이것도 동산의 인도 방법이야. 동산은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넘겨버리십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게 선의 취득이 우리 시험에 3번 나온 적이 있는데 17회 이후부터는 한 문제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동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3번이나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출제 교수들이 또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출제 빈도 거의 떨어지는 걸 이걸 공부할 필요는 없지. 근데 나중에 한 3월달이나 5월달쯤에 한번 해주면 돼요. 여기서 3월이나 5월, 거기 3월이라고 앞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때쯤 가서 한번 한다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물권의 소멸이 나오죠? 250페이지 보세요. 250페이지 물권의 소멸이죠? 예,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원인은요, 가장 물권의 소멸 원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목적물이 멸실됐대요. 내가 여기에 물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목적물이 떨어뜨려 갖고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서 완전히 없어졌대요. 그럼 이 물권 위에 존재하던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겠죠. 이게 물권의 소멸 원인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른쪽 페이지 보면 목적물 멸실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물 멸실. 그 다음에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밖에 없거든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2번 있죠? 2번. 소멸시효 대상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이다.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보다는 그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권의 포기도 법률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3번에 보십니다. 3번.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고요. 한번 넘겨보십니다. 그 다음에 물권의 혼동 있잖아요. 물권의 소멸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혼동이 나오는 거예요. 혼동. 이 혼동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간도 좀 많이 걸리니까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되게 좋죠?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이 추워졌죠? 그래요. 저는 새벽에 일찍 나왔어요. 그땐 더 추웠어요. 자, 점심 몇 시에 나오냐고? 여기서 나오려면 5시 한 40분쯤 나와요. 우리 집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